얼마 전에 우리 손주딸 아이가 집에 놀러 왔었어요. 20하고도 대여섯 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제 앞가림하느라 애쓰는 기특한 아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글쎄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 가격만 오르는 걸까요? 점심 한 끼 사 먹는 것도 무섭고 장 보러 마트에 가는 건 더 무서워요.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살게 될까 봐 덜컥 겁이 나요. 하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저 예쁜 나이에 저런 걱정을 할까 싶어서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사는 건 다 똑같이 팍팍하구나 싶어서 씁쓸한 웃음이 나기도 했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아마 제 손주딸 아이의 푸념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또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대로 참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손주딸 아이의 축 처진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 원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게 세상 이치란다. 할머니가 내 나이였을 때도 그랬고 내 엄마가 아가씨였을 때도 그랬어.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쉬운 살림을 허락해 준 적이 없단다. 하고요. 그 말을 듣더니 아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정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하고 묻는데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시집 와서 처음 살림을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 세월이 흘렀네요. 그때는 지금처럼 모든 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월급날이 되면 남편이 노란 봉투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안에 든 돈으로 한 달을 쪼개고 쪼개서 살아야 했지요. 아이들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이며 매달 나가는 공과금에 혹시 모를 병원비까지. 정말이지 돈 들어갈 곳은 줄을 서 있는데 들어오는 구멍은 딱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게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손바닥만 한 작은 수첩이었어요. 겉표지가 다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낡은 수첩이었죠.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을 다 재우고 고요한 등잔불 아래에 앉아 그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날 썼던 돈을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콩나물값 얼마, 두부 한 모금 얼마, 아이 과자값 얼마. 그렇게 한 줄 한 줄 채워나가다 보면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가 눈에 환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쓰는 돈을 기록하는 것뿐이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수첩은 제 삶의 지도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외식을 너무 자주 했구나. 이번 달에는 집에서 좀 더 해 먹어야겠다. 아이들 옷을 사주는 대신 작아진 옷을 예쁘게 고쳐서 입혀볼까. 그런 다짐들을 하게 만들었죠. 돈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돛을 줄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다 관리한다면서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저는 가끔씩 지금도 그 낡은 수첩을 꺼내보곤 한답니다. 그 안에 담긴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 그리고 알뜰살뜰 꾸려나갔던 삶의 기록들을 보면 지금의 풍요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혹시 지금 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에 한번 조용히 앉아서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차근차근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시장에 갈 때마다 꼭 지키는 저만의 규칙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필요한 물건 목록을 미리 종이에 적어가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곳이 참 신기해서 막상 가보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장바구니가 터질 것처럼 가득 차 있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을 나설 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오늘은 꼭 이 목록에 있는 것만 사오리라 하고 말이에요. 물론 그 다짐이 늘 성공했던 건 아니에요. 파릇파릇한 봄나물이 너무 향긋해서 혹은 달콤한 과일 향기에 이끌려서 계획에 없던 물건을 살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책하기도 했어요. 아유, 이놈의 손을 그냥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춰서서 나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이 습관은 비단장을 볼 때만 도움이 된 게 아니었어요. 살다 보면 문득문득 비싼 물건에 욕심이 날 때가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쁜 옷, 반짝이는 그릇, 남들이 다 가졌다는 좋은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 장바구니에 그걸 슬쩍 담아두고 한 달만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신기하게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건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물건이 아니라 그저 한순간의 부러움이나 욕심이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눈앞에 보이는 걸 전부 다 갖고 싶어 한답니다. 하지만 그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잠시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무언가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딱 일주일만, 아니 딱 사흘만이라도 기다려보세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살림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버리지 않는 습관이었어요. 요즘에는 뭐든 흔하고 풍족해서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세상이 되었지만 제가 젊었을 적에는 뭐 하나 허투루 버리는 게 없었답니다. 예를 들면 물을 하나 사오면 껍질은 깨끗하게 씻어서 말렸다가 육수를 낼 때 썼고요. 푸른 잎사귀 부분은 잘게 썰어서 볶음밥을 하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었어요. 쌀뜨물로는 화초에 물을 주거나 설거지를 했고 달아빠진 옷가지들은 잘라서 행주나 걸레로 사용했죠. 누군가는 저를 보고 참 궁상맞게 산다 하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으로 무언가를 다시 쓸모있게 만든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답니다. 낡은 와이셔츠 소매를 잘라서 아이들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그 안에 소중한 보물이라며 조약돌이며 사탕을 넣어두고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구멍난 양말을 정성껏 꿰매서 다시 신을 때면 물건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한 애착도 함께 꿰매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아끼고 고쳐 쓰는 삶의 태도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몸소 배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우리 경따수 가족 여러분. 혹시 집안에 더 이상 쓰지 않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 있나요? 버리기 전에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물건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을까? 하고요. 낡은 티셔츠가 예쁜 화분 받침이 될 수도 있고 다 먹은 유리병이 멋진 꽃병으로 변신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 작은 시도들이 우리의 일상을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이에요. 살다 보면 돈을 아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건 바로 돈 안 드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하죠.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음식을 먹고 최신 유행하는 옷을 사 입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행복은 그렇게 거창하고 시끄러운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건 대부분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어요. 맑은 날 남편과 손잡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던 시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밥을 예쁘게 싸서 돗자리 하나 들고 소풍을 갔던 주말 오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밤새워 읽으며 깔깔 웃었던 기억. 이웃집 아주머니와 마루에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던 날들. 이 모든 것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충만함과 기쁨은 세상 그 어떤 비싼 선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따뜻한 정이 가득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지천에 널려 있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느껴보고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향기를 맡아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다정하게 물어봐 주는 것. 그런 작은 행복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제가 너무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았나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의 추억담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 많이 다를 거예요.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해야만 했던 제 시절의 방식이 지금 세대에게는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 돈보다는 사람과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 따뜻함.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내 삶을 단단하게 꾸려나가려는 의지.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낡아지지 않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아닐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기죽거나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로 정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소중한 존재예요. 지금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삶을 지혜롭게 꾸려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 그리고 친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참 애쓰며 살아왔지요.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며 아등바등 살아온 세월이었잖아요. 이제 와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어도 치솟는 물가에 자식들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게 우리네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너무 걱정만 하고 살지는 말아요.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난 세월 우리가 알뜰살뜰 아껴왔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좀 더 아끼고 보살펴주면 어떨까요? 비싼 보약이나 좋은 옷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실컷 웃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그런 작은 행복들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하고 우리 자신을 토닥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이자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비싸지는 탓에 때로는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우리 경따수 가족들이 있잖아요. 힘들 때일수록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자고요. 돈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굶고 안 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며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아주 지혜로운 과정이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삶의 단단함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세상의 푸념에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파도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